오전에 했었던 거 잠깐 좀 보면은요. 저희는 GitHub에 CSV 파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read CSV를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다 보니까 몇 가지 그 파라미터들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뭐 인코딩이라든가 건너뛰어야 될 행들이라든가 그다음 천 단위 부분자, 뭐 널값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파생 변수들을요. 그 날짜 타입으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컬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포맷을 지정을 해서 그 하나씩 변경을 하기도 했었어요.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서 여기 포맷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 컬럼의 값들을 변경을 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등기일자 컬럼은 어떤 포맷으로 작성되어져 있는 날짜다라고 지정하고서 날짜 타입으로 변경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parse date와 date format이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를 써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아파트 전용 면적들이 그 떤 부분에서 피크가 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거래가 되는 그 아파트들의 크기가 어, 그 많은 것들이 있고요.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파트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은 거의 10억 미만으로, 어, 억 단위의 그런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10억을 넘어서는 그런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실제로는. 어, 그런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생 변수들을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우선 그 시군구에서 문자열들을 잘라가지고요. 프로빈스라고 하는 그 파생 변수를 만들었고, 여기는 광역시도만 들어갑니다. 광역시도만 들어가고,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군구에서 두 번째 단어를 가지고서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시가 될 수도 있고요. 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값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연도와 월이라고 하는 이어와 먼스라고 하는 그런 파생 변수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파생 변수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먼저 분석해보기 위해서, 물론 전국의 아파트를 분석할 수도 있겠죠. 전국의 아파트를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의 아파트들만 분석하기 위해서 그 서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따로 만들었어요. 얘는 그 프라비스 컬럼에 있는 값이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그 서울 데이터 프레임을 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 프로빈스 컬럼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서울특별시로만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전체 3만 6천 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어요. 4월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3만 6천 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의 거래는 4천 건 정도가 있습니다. 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별로 서울에는 20개 정도의 구가 있죠. 그래서 구별로 거래 금액의 카운트,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만들어 봤고요. 그룹 바이로도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 또 다른 방법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변수로 저장을 했어요. 서울 바이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구별, 무별, 서울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이 변수를 가지고서 저희가 그래프를 그렸던 게 여러 가지 솔트가 가능하죠. 인덱스를 가지고서도 솔트가 가능하고요. 카운트 컬럼을 가지고도 정렬이 가능하고, 최대값이나 평균값을 가지고서도 그 정렬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정렬을 어떻게 했었냐면 거래 건수,
거래 건수만 가지고서 내림차순 정렬을 했습니다. 내림차순 정렬에서 상위 7개 지역을 살펴봤고요. 서울시에서는 노원구의 거래가 가장, 한 달 동안 노원구의 거래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위 7개 지역도 살펴봤어요. 마찬가지로. 거래 건수로 정렬을 했죠. 정렬을 했는데, 그리고 밑에서 7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서초구의 그 계약 건수가 가장 적었다라, 한 달 동안 가장 적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전에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서울의 그 거래 금액, 계약 금액, 계약 금액이라고 할까요? 컬럼 이름은 거래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 금액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금액 평균. 음, 서울에서 구별 거래 금액 평균 상위 7개 지역을 한번 찾아볼까요? 음, 이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어, 오전에 만든 변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서울 바이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서울 바이 카운티가 구별로 거래 금액의 최대값, 평균, 최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균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솔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메서드 호출해 주시면 돼요. sort values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무슨 컬럼으로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 바이예요. 컬럼 이름이 뭐냐면 여기 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정렬된 거 볼까요? 도봉구가 제일 위쪽에 나옵니다. 어, 5억 3천만 원이군요. 평균이 5억 3천만 원. 노원구가 5억 9천만 원이라고 나오고요. 중랑구도 5억 9천만 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죠. 오름차순 정렬이니까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될 거잖아요. 어센딩을 false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네, 강남구가 평균이 39억 8천만 원이에요. 39억 8천만 원. 단위가 만 원 단위잖아요. 만 원 단위니까 뒤에다가 만 원을 더 붙이면 되죠. 39억 8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이 서초구인데 서초구가 19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용산구가 17억 3천만 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상위 7개 지역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거에서 헤드 앞에서 7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찾으시면 상위 평균 금액 상위 7개 지역은 강남구부터 마포구까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얘를 변수에 저장해서 막대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변수 이름은 서울, 똑같이 탑7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력하는 것까지만 볼까요? 탑7. 결과는 똑같을 거고요. 자, 이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를 해보면 막대 그래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SNS 막대 그래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서울 탑7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X축은 우리가 평균값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X축은 민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Y축은 여기 구 이름이 나오면 되잖아요. 구 이름은 여기 카운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카운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 금액, 아파트 거래 금액의 그 상위 7개 지역을 보면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그 거래 금액이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강남구잖아요. 그죠? 여기서 저쪽 강남역 반대편으로 넘어간 곳이 서초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쪽
동쪽이라고 해야 되나? 동쪽으로 간 쪽이 송파구고요. 그래서 그 거래 금액 평균이 가장 높은 구들을 보시면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가 들어가고요. 송파구, 그 다음이 성동구, 양천구, 마포구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어, 지금 서초구가 평균 2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는 4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두 배. 정확하게 두 배, 두 배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뭐 서초구부터 마포구까지는 비슷비슷해요. 15억에서 20억 사이 정도의 그런 평균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럼 하위 7개 지역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서울에서 구별, 구별, 거래금액, 하위 7개 지역.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 서울 I 카운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구별로 거래 금액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솔트 하시면 되죠. 인덱스가 아니라 밸류로 솔트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도 평균값, 평균값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거 하면 내림차순 정렬도 있죠. 이번에는 내림차순 정렬 그대로 사용해 볼까요? 내림차순 정렬 그대로 사용하면 여기서는 앞에서 7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도봉구부터 구로구까지가 나오죠. 그럼 얘를 저장하면 되겠죠. 어, 변수 이름은 서울 아텀 세븐이라고 할까요? 오름차순 정렬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 그대로 사용하면 위에서 7개가 하위 7개 지역이죠. 여기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거를 사용하게 되면 메서드 헤드가 아니라 테일을 사용하셔야 될 거고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해보시면 막대 그래프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플러스로 그려주시고요. 데이터는 서울 아텀 세븐, X축은 평균값, 그리고 Y축은 카운티. 이렇게 하시고 PLT.show 하시면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거래 금액의 평균, 거래 금액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도봉구, 그 다음에 노원구, 중랑구, 금천구, 동대문구, 강북구, 그로구 순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봉구 가격을 보시면요, 5억이군요, 5억. 그래요? 여기 천 단위, 천으로 자르면 여기가 1,000만 원이니까 5억이고요. 그래서 7억을 넘지 않아요. 하위 7개 지역을 보시면은요, 하위 7개 지역을 보시면 거래 금액의 평균이 7억 이하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강남구하고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거의 40억인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5억하고 6억 사이니까 한 5억 5천 정도 인 걸로 보입니다. 구별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사실 여기서는 저희가 살펴본 게 그냥 아파트 전용 면적도 고려하지 않았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도봉구는 전용 면적이 작은 아파트들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뭐 강남구 쪽에는 전용 면적이 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지역에 따른 차이는 물론 있겠죠. 이 강남 3구라고 부르는 서초, 강남, 송파는 학군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도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은 그런 그 지역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영향 지역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겠지만 전용 면적에 따른 그런 차이보다는 지역에 따른 그런 차이가 더 크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 전용 면적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전체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었어요. 그렇죠? 한번 전용 면적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파트 거래 서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만. 서울에서 어, 그 거래 금액과 전용 면적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관관계 보실 때 제일 좋은 그래프가 뭔가요? 산정도 아닌가요? 산정도. 그죠? 네. 거래 금액을 Y축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을 X축에다 갖다 놓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용할 그래프는,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데이터 프레임만 사용하시면 돼요. 스캐터 플러스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시면 돼요. X축은 전용 면적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거래 금액을 사용하기로 했죠. 일단 얘만 한번 볼까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대략 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어, 아무래도 아파트가 크면 클수록 거래 금액은 커지겠죠. 그리고 아파트 그 거래 그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거래 금액은 낮아지기는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구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색깔이 가장 적당할 것 같죠. 여기다가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줘볼게요. 구별로 색깔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고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이 색깔이 여기서 어떤 군지 비슷한 색깔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게 우리 플라트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있었죠? 플랫 LY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이용하셔가지고 인터랙티브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전용 면적하고요. 여기 거래 금액 간에 이렇게 그리고 구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면 요 파란색, 초록색에 가까운 것들이 보면 강남구, 뭐 양천구도 색깔이 비슷하긴 하지만 관악구, 강남구, 양천구 색깔이 좀 비슷하죠. 여기 거래 금액 큰 녀석들이 아마 강남구에 있는 녀석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이 하나가 껴들어가 있죠. 굉장히 높은 부분에. 이거는 아마 요 부분 중에 하나일 거고요. 용산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용산구가 거래 평균이 굉장히 높았죠. 뭐 다른 구들은 여기에 이렇게 섞여 있죠. 섞여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관관계를 제가 그냥 그 대략 이렇게 제가 그 직선으로만 그렸었었는데 그거를 직접 찾아주는 그래프도 있었죠. 어떤 그래프가 있냐, 레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기억나세요? 레그 플롯이 그 회기 직선을 1차 방정식 형태로 회기 직선을 그려주는 게 레그 플롯이었잖아요.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서울 데이터 프레임 이용하시고 X축은 어, X축에는 뭘 쓸까요? 전용 면적, Y축에는 거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색깔이 지금 같은 색깔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약간 보기가 조금 안 좋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옵션을 조금만 더 줄게요. 우선 그 산점도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산점도를 바꾸실 때에는
스캐터 키워드 아규먼트 KWS라고 하는 거를 딕셔너리로 주시면 돼요. 여기에 알파가 그 불투명도를 얘기를 하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투명해집니다. 0.5 정도로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점의 크기가 너무 그 큰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30, 조금 작아졌어요. 그냥 아니면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엣지 컬러도 줘볼까요? 엣지 컬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흰색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제 이 회기선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죠. 회기선은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쉼표 하시고요. 회기선 부분은 선그래프이기 때문에 라인 그래프의 키워드 아규먼트들을 설정하시면 돼요. 컬러 하나만 주겠습니다. 컬러를 인디언 레드로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그 아파트 거래 금액과 전용 면적을 여기서 살펴봤고요. 살펴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상관관계를 또 보겠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상관관계를 또 볼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거래 금액이에요. 서울 데이터 프레임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거래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이 당연히 그 전용 면적이 크면 클수록 거래 금액도 커지는 게 일반적이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보다는 큰 아파트가 거래 금액이 클 수밖에는 없겠죠. 이런 상관관계를 봤어요. 어, 전용 면적하고 거래 금액을 봤죠. 또 거래 금액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지역도 거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별 평균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고요. 또 사용을 할 만한 게 연도? 그죠? 아파트가 오래되면 거래 금액이 낮을지, 아파트가 그 최신 아파트면 거래 금액이 클지, 뭐 이런 것도 여기도 상관관계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할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점점점 이렇게 돼버렸군요. 어, 인포 부분 뭘까요? 인포. 사용할 만한 게 아파트 층수? 층수도 사용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층 아파트랑 고층 아파트의 차이. 그죠? 아파트가 1층에 있는 아파트냐, 아니면 뭐 20층 이상에 있는 아파트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찾아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산점도를 그려보거나 상관계수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전용 면적, 시공구, 전용 면적, 그 다음에 아파트 층수,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건축 연도 이런 것들을 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 여러 개의 산점도를 한 번에 그려보는 그런 거 있었죠. 그쵸? 세 번의 함수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필요한 변수들만 찾으셔가지고요. 필요한 변수들만 묶어가지고 그 히스토그램 하고요. 대각선 쪽에는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그 대각선 위쪽하고 아래쪽에는 두 변수 간의 산점도를 그려주는 그런 그래프들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은 분석이 되실 거예요.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여러분들께 맡기고 상관관계는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프 하나만 더 그려보고 넘어갈게요. 음. 서울에서 구별, 아파트, 거래 금액, 박스 플롯 한번 그려 넘어가겠습니다. 박스들을 어떻게 그리려고 하면, 박스들을 이렇게 그리려고 해요. 어떻게 그리려고 하냐면, X축에다가 구 이름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가 있고, 서초구가 있고, 송파구가 있으면, 강남구에서 박스 플롯 이렇게 그리고요. 서초구에서 박스 플롯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려고 해요. 가로 길이가 굉장히 길어야 될 것 같아요. 구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굉장히 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겨 크기를 조정을 할 거예요. plt.figure 함수 호출하시고요. 여기에서 fig 사이즈를 가로 길이를 길게, 세로 길이를 짧게, 가로 길이 20, 세로 길이 4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박스 플롯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자료만 사용할 거니까 서울 데이터 프레임 사용하시면 되고요. X축은 카운티 사용하시면 되고 Y는 거래 금액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려주죠.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어, 강남구가 평균 가격이 제일 높긴 했어요. 그죠? 근데 편차가 되게 커요. 강남구라고 해서 모든 아파트들이 다 비싼 건 아니에요. 물론 평균값, 여기가 중앙값이기 때문에 평균값도 아마 요 근처 어디에 있긴 있을 거예요. 아웃라이어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중앙값보다 살짝 높긴 하겠네요. 평균값 자체가 높긴 하지만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그 낮은 금액의 아파트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높은 금액의 아파트도 있는 거예요. 강남구라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니다. 근데 그 다른 구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관악구를 보시면 관악구는 그 아파트들이 거의 그죠? 어, 그 편차가 거래 금액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금천구 같은 경우도 편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차가 큰 구들을 보시면 강남구가 크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도 크네요. 영등포구도 큰 편이고 서초구도 큰 편이에요. 서초구도 대부분의 데이터는 요 안에 다 몰려 있긴 하지만 아웃라이어가 위쪽과 아래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그 편차가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편차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뭐 송파구, 영등포구, 그다음에 강남구, 서초구 이런 쪽들은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여기 보시면 뭐 강북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뭐 그다음에 금천구라든가 이런 쪽의 구들은 그 거래 금액이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데이터들을 탐색해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탐색하면서 어떤 구별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있는 컬럼들, 여기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여기서는 사실 그 지역하고요. 구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거하고 아파트 층수, 아파트 연도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을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수집을 더 하셔야 돼요.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음, 이 데이터 프레임을 기본으로 해서
변수들을 더 추가하는데 추가할 변수들은 다른 곳에서 수집을 하셔야 돼요. 뭐 그런 게 공공 데이터 포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롤링을 통해서도 가능은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아파트 주위에 뭐 반경 뭐 500m라든가 반경 1km라든가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요. 뭐 반경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있느냐, 몇 개가 있느냐라든가. 아무래도 우리 그 역세권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역세권. 그래서 그 아파트가 있는 그 주위에 지하철역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라는 것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요즘은 또 역세권만이 아니라 숲세권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주위에 뭐 공원이 있느냐, 어, 그런 것도 파생 변수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반경 500m 이내에 마트, 대형 마트가 있느냐, 아니면 뭐 전통시장이 있느냐, 어, 마트가 가까운 지역,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예측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런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형 마트, 그 다음에 병원 숫자, 반경 500m 이내에 뭐 소아과 숫자, 뭐 내과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학교, 학교도 되게 중요하겠죠. 음. 뭐 초등학교는 몇 개가 있느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것들 역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직접 수집을 하셔야 돼요. 어, 그 아파트 주위 몇 미터 딱 정해가지고요. 어,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 있잖아요.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서 그런 API들을 제공을 해요. 음, 물론 그거는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될 거예요. 사용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어떤 지역 주변 몇 미터 설정하고 거기에 뭐 병원이 몇 개가 있느냐, 학교가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API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실제로 데이터들을 찾으면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 계속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변수. 네, 그렇게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할 건 아니고요. 네, 자, 이래서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문제 중에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실거래가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광역시도별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광역시도별은 조금 이따가 하고, 면적이 84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의 서울특별시 아파트들에 대해서만 구별로 가격이 몇 개가 나오는지, 평균 최소값,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것만. 음.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한 거고요. 여기까지 한 거고,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다룬 이유는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제곱미터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미만의 서울 아파트. 이거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하고, 여기다가, 어, 제가 문제로 이렇게 드렸던 이유는 왜 하필 84부터 100까지냐, 왜 이렇게 문제를 드렸냐면, 우리 전용 면적 찾아본 적 있을 거예요. 전용 면적 히스토그램 찾아봤죠. 제일 큰 부분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그죠? 여기 구간을 보시면 대략 80에서 90 정도죠. 그죠? 대략 80에서 90 정도예요. 그 안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된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약간 바깥쪽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100까지로 좀 잡았던 거고요. 그렇게 잡았던 거고 어 그리고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 크기가
84제곱미터를 보통 국민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평수로는 20평 후반대, 27평, 28평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30평 미만, 30평 미만. 보통 30평 미만의 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방이 3개 있고요. 거실 하나, 방 3개, 그리고 뭐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겠지만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이 면적에서 화장실 2개. 보통 그런 정도로 아파트들이 요즘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그 뭐 생애 최초 뭐 분양 신청할 때 제일 많이 신청하는 평수가 요런 정도의 평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을 요걸로 제한을 두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만 거래 금액의 평균이나 혹은 거래 금액의 그 뭐 최대값, 최소값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 미드 사이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사이즈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서울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조건은 면적이 84제곱미터 이상이다라는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100제곱미터 미만이다라고 하는 조건. 2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음.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찾으시는데 무슨 컬럼을 찾으시면 되냐면 면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용 면적, 그죠? 전용 면적이 크거나 같다 84.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다음에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이 작다라고 하시면 돼요. 10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출력 한번 해볼까요? 서울 미드 사이즈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지 말고 헤드만 볼까요? 전부 다 불리한 인덱싱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대를 찾아라 이거죠. 첫 번째 조건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우리는 서울에서만 했어요. 전국에서 한 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에서만 있고요.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컬럼을 살펴본 거예요. 전용 면적 컬럼이 84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은. 그래서 여기 그 면적을 보시면 84.930, 뭐 84.820, 84.025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오죠. 그렇죠? 몇 개나 있는지 볼까요? 인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의 개수만 한번 볼까요? 행의 개수는 그냥 랭으로만 보셔도 돼요. 서울 미드 사이즈 데이터 프레임 1300개가 있었군요. 1307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4월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거래가 된 서울의 아파트는 4천 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죠? 아까 4,004개가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면적을 84제곱미터 이상 100 미만으로 낮추니까 1,300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죠. 4,000개에서 1,300개 정도면 그죠? 거의 3분의 1 정도 아닌가요? 그죠? 면적을 이렇게 그 중간 줄여도요. 데이터는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그 아까 했었던 것처럼 거래 금액, 거래 금액 개수, 카운트죠, 카운트. 그 다음에 평균값, 평균,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이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디에서? 미드 사이즈에서. 미드 사이즈에서. 이것도 구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구별. 구별, 거래 금액, 그다음에 평균, 최소값, 최대값. 변수 이름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서울, 그다음에 미드 사이즈, 바이, 카운티. 카운티가 우리 구니까.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미드 사이즈 데이터 프레임에서 피벗 테이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거래 금액이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덱스로 만들 거는 구별이죠. 그러니까 카운티를 하시면 되고요. 카운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계 함수, aggregate 펑션을 주시면 되죠. 자, 여기도 딕셔너리를 줄게요. 딕셔너리를 주시면 그 컬럼 이름들이 멀티 레벨 인덱스로 만들어지지 않고 단일 레벨 인덱스로 컬럼 이름들이 만들어지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 금액, 컬럼 이름 써주시고요. 얘를 키로 하고, 그 다음에 집계 함수들을 리스트로 넘겨주시면 돼요. 집계 함수는요, 우선 개수를 세야 되니까 count, 평균 값은 min, 최소 값은 min, 최대 값은 ma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서울, 미드, 사이즈, 바이, 카운티를 출력해 보시면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개수고요. 최대값이고요. 평균값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00제곱미터 미만인 그런 아파트들만 거래 건수를 보시면요. 거래 건수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여러 가지로 솔트를 할 수가 있겠죠. 거래 건수로 우리가 정렬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평균 값으로 정렬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거래 건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거래 건수, 거래 건수 상위. 우리 7개 지역만 찾아봤었죠. 7개 지역.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어, 변수 이름은 탑7이라고 할게요. 탑7. 이렇게 하고요. 서울 탑7. 자,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면 돼요? 미드 사이즈 바이 카운티. 여기에서 정렬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렬하면 되는 거고, 정렬하실 때는 솔트 밸류스. 그리고 정렬할 컬럼은 카운트로 정렬을 할 겁니다. 카운트로.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이 좋겠죠. ascending을 false로. 그리고서 앞에서 7개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서울 탑7 이렇게 해볼까요? 동작구가 거래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자, 위쪽에 비슷한 게 어디 있었을 거예요. 계약 건수를 보시면요. 여기 계약 건수 보시면 정렬한 게 있었을 거예요. 쭉, 네, 여기 솔트 밸류스 한게 있네요. 카운트.
노원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 이런 순서였었어요. 그쵸? 어, 노원구가 제일 많았고요. 노원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성북구 순서였습니다. 이런 순서였었고요. 지금 지금 보시면요 순서가 조금 바뀐 걸 보실 수 있어요. 어,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영등포. 그 아까 그 없었던 지역들이 좀 들어갔죠. 성동구나 마포구는 위쪽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 여기겠지. 어, 먼저 계약 건수. 이건 거래 금액이죠. 거래 금액이고 계약 건수.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이런 부분들은 같이 비슷하죠. 이런 쪽은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지금 보여지는 거를 보시면 여긴 양천구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약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 그런 아파트들로만 줄여서 생각을 하면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한강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어, 요 가운데가 용산구고 그 용산구 옆이 이쪽이 성동구. 그 다음에 동작구는 이쪽이 동작구죠. 용산 예, 옆쪽이 동작구 맞나요? 맞나? 그리고 성북구는 요 성동구 위쪽이 성북구일 거고요. 서대문구는 아마 이쪽 어디쯤이 서대문구일 거고. 강동구는 이쪽이 강동구일 거예요. 아, 여기 영등포구가 먼저 있겠구나. 영등포 다음이 동작구였구나. 뭐 아무튼 네. 지도하고 같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 그래프 그려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제일 적당할 것 같고요. 데이터는 서울 탑7. 요거 이용하시면 될 거고 X축은 카운트 그리고 Y축은 카운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숫자로만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숫자로만 보실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막대로 이렇게 보시면 음, 동작구가 거래 건수가 한 달 동안 120건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가 한 70건 후반, 78, 76이나 78 정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75. 하위 7개 지역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으시겠죠? 여기에서 소트 밸류스 하고요. 헤드 대신에 테일 끝쪽에 7개를 선택해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끝쪽에 끝쪽에 7개를 선택하시게 되면 어, 찾아만 볼까요, 한번? 서울, 미드 사이즈, 그다음에 솔트 밸류스, 바이, 카운트. 오른차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쪽에서 보면 되니까. 위쪽에서 보면 되니까. 서초구는 한 건밖에 없어요. 용산구 6건밖에 없고요. 종로구 9건밖에 없습니다. 강남구 10건밖에 없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초구나 용산구나 종로구 이런 쪽은 84제곱미터에서 그 다음에 100보다 작은 그런 아파트들 계약 건수를 보면 10건이 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더 작은 아파트들이 매매가 되거나 더 큰 아파트들이 매매가 되거나 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아파트들이 매매가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용산구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매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되셨을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거래 금액.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전용 면적 84 이상 100 미만에서요. 미만에서 구별 거래 금액 평균 상위 7개 지역.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요. 서울 변수 이름 그냥 탑7이라고 할게요. 서울 미드 사이즈에서 하시면 되고요. 미드 사이즈 바이 카운티. 이거를 솔트 밸류즈 하시면 되고요. 컬럼 이름이 거래 금액을 하시면 되죠. 거래 금액. 그 다음에 오름차순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헤드 앞에서 7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울 탑7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요. 어, 아, 평균. 죄송합니다. 컬럼 이름이 민으로 되어 있죠. 민으로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여기 민이죠, 민. 죄송합니다. 이 바이 카운티, 서울 미드 사이즈 바이 카운티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요. 컬럼, 컬럼 이름들이 개수, 카운트, 최대값, 맥스, 평균, 민, 최소, 민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렬할 게 이 민으로 정렬을 할 거죠. 민으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바이를 민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 차순을 false로 했으니까 내림 차순 정렬이죠.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성동구가 들어간다. 네.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 막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탑7 그리고 X축은 여기서는 평균을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은 타운 T를 그리면 될 거예요. 역시나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는 그 강남구가 84제곱미터에서부터 100제곱미터까지의 그런 아파트들도 강남구가 월등하게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평균 금액 보시면. 그 다음에 용산, 송파, 성동 순서예요. 요거 잠깐 좀 적어볼까요? 네. 강남구가 1등이고요. 용산이 2등이고, 송파, 성동, 낙고, 양천, 그리고 광진 순서네요. 자, 이런 순서고요. 우리가 전용 면적 상관하지 않았을 때, 상관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볼까요? 거의 그래프 그린 게 아마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죠. 여기도 똑같은 거 그렸죠. X축은 그 거래 금액 평균, 그 다음에 Y축은 구별. 1등은 똑같아요. 그죠? 강남구. 서초구가 있는데 여기는 서초가 빠져 있어요. 그죠? 서초가 빠져 있고. 용산, 음, 송파 똑같군요. 그 다음에 성동 똑같고요. 양천하고 마포하고 양천이 조금 바뀌었고요. 요 순서가. 그 다음에 여기 서초가 빠진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광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거의 비슷하네요. 서초구 제외하고 그 전용 면적 상관없이 계산했었던 아파트 평균 가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전용 면적 안에서만 아파트 거래 금액 평균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큰 아파트든 작은 아파트든 아니면 뭐 중간 사이즈의 아파트든 지역이 중요하네요. 지역.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였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구별, 구별 아파트 그 가격까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